한국은 지리적으로 최악의 위치이고 이겨내야 했다. 미래학자인 조지 프리드먼이 한 말인데요. 실제 지정학적 위치의 불리함 때문인지 역사를 돌아보면 주변국은 늘 한국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 틈만 나면 주변국은 한국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은 양 옆에서 이웃국가나 경제, 군사대국의 넓은 아량을 보여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한국을 협박하거나 위협을 주는 모습 혹은 역사 왜곡 등으로 한국을 곤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그러한 주변국의 도발을 속 시원하게 대응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우선 오늘 일본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는 바로 일본의 측량선이 한국의 EEZ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음에도 한국 배가 정당한 일본의 측량선이 한국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면서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슈유를 향해 한국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활동을 중단하라 했지만 일본은 자국 EEZ의 정당한 조사라면서 외교 채널을 통해서 한국에 오히려 항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한국에 대한 도발이며 시비를 걸어온 것인데요. 일본 네티즌들은 과거 강화도 조약을 떠올렸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시발점이 된 강화도 조약은 측량을 구실로 한국에 발을 들여놓은 일제의 모습이 지금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중국이나 러시아는 비슷한 일도 안 하는 일본이지만 한국에는 매년 해상에서 도발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 역시 도발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각종 동북 공정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소 차원이 다른 문제로 비화됩니다. 최근 중국은 공식적인 채널에서의 도발이라기보다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서 한복이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혹은 한국 연예인을 과도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네티즌들이 중구난방으로 웨이보 등에 한국을 비방하던 모습이 색다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관영신문이 나서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공산당 관련 채널을 통해 한국을 비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400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는 9일 김장하는 모습을 담은 19분 52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김치를 중국 음식, 차이니즈 푸드라고 해시태그를 달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온 것도 최근 중국에서 김치는 중국 것이라는 주장 가운데 올라온 것이라 논란되는데요. 문제는 이 채널이 과연 개인이 운영하는 채널인가 하는 의심이 국내 네티즌들로부터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개인 채널이라기에는 너무 전문적이고 영상 퀄리티도 뛰어나다면서 중국 공산당에서 관리하는 채널인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해당 영상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공산당원이며 황95에서 공청단 멤버라고 소개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SNS나 영상 플랫폼은 중국의 세계적인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유튜브나 기타 유명 외국의 플랫폼은 상당히 금지가 되어 있어 중국에서 볼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에게 중국의 문화 등을 소개하면서도 김치 공장과 같은 일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은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해당 인플루언서는 최근 삼겹살을 싸서 쌈을 먹으며 중국의 문화라고 하는 등 김치와 삼겹살까지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주장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최근 황95가 한국의 BTS나 블랙핑크를 비판하고 또한 한복이 중국 것이라고 주장한 맥락과 일치합니다. 한편 해당 김치 영상에는 한국 네티즌이 김치는 중국 것이 아니다, 당장 해시태그를 지워달라고 답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중국인 유학생은 자신은 미국에 있는데 김치는 한국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김치를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방송에서 중국 지방에 취재를 가서 김치는 누구 것이냐 물어보는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당런 라바이차이스 한국어더, 즉 김치는 한국 것이라고 대답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안에서도 김치 국적을 아직은 한국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은 순식간에 결국엔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의견을 바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직은 중국 관영신문 등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세뇌를 시킬 것이 분명하고 또한 중국에서는 점점 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김치를 자기 것이라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산당원 정도가 아니라 중국을 대변하는 인물이 대놓고 도발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장준 유엔 대사는 자신이 직접 김치를 담근 사진을 트윗에 올렸습니다. 중국의 유엔 대사이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인 트위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전 세계인과 소통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김치를 만드는 게시물을 올리며 겨울에는 집에서 만든 김치를 즐겨 담궈 먹으며 내 친구들도 좋아한다, 어렵지 않다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 게시물 가운데 중국의 김치라든지 차이니즈 푸드와 같은 해시태그를 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엔 대사 자체가 이러한 글을 올렸다는 것은 적지 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김치가 중국 음식이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대사가 이러한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은 매우 무게감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대놓고 김치가 중국 것이라고 고위급 정치인들이 떠버리고 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거세게 항의할 경우 과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는데 왜 그러냐고 답할 게 뻔하겠죠. 일각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거세 자본을 바탕으로 한복이나 김치 공정에 나설 것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돋보이는 것은 과거와는 다르게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김치가 등장한 영상에는 젊고 인기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등장해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 세련된 영상미로 전세계에서 중국에 호감을 갖게 하고 있으며, 중국의 유엔 대사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는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은 중국의 인간적이고 따뜻한 면을 느끼며 자연스럽게 김치가 중국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것이죠. 이는 최근 전세계의 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득세하는 가운데 등장한 새로운 전략으로 각종 영화나 드라마 등의 중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투입해 중국색을 입히는 모습으로도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다양한 한류 카테고리 중 K-푸드로 인기가 높은 김치를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들은 김치를 대량으로 만들어 전세계로 수출하는 동시에 이것은 중국 음식이라며 홍보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치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돈벌이로 활용할 가능성도 보이는 등 한국에선 골치가 아픈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곶감을 교수형감이라고 소개하면서 10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에 유통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편 장준 유엔 대사 게시글에 한국 네티즌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을 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국의 음식에 대한 관심을 감사한다 라고 영어로 올리며 한국 음식이라고 강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파오차이와 김치의 그림을 올려놓으면서 한국의 김치와 파오차이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유엔 대사의 글에 답글을 달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네티즌들도 역시 한국 음식을 좋아하나 보다 라며 장준 유엔 대사 글에 답을 달았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중국의 도발에 대해 이렇게 한국 네티즌은 따라다니면서 댓글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 현지 전문가는 아무리 중국이 중화 사상을 강요해봤자 이미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꿰뚫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세계 많은 이들도 중국이 카피를 많이 만들어내더라도 좋아하는 것은 BTS나 영화, 기생충 같은 한국 것이지 결코 문화나 모든 면에서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기는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판 비정상회담에서 한 중국인은 한국인 패널에게 왜 한국에서는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패널은 99.999%의 한국인은 공자가 중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박수를 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말도 안 되는 루머지만 중국 것은 중국 것이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김치나 한복 등 한국 문화를 중국 것으로 주장한다면 중국은 결국 부메랑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자국의 시노백, 시노팜 백신을 구매하라고 돈 없으면 저리로 대출까지 해준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가난한 아프리카에서조차 맞지 않으려는 모습은 이런 중국의 모습이 누적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하려 든다면 중국은 더욱더 지구촌에서 고립된 국가가 될 것입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이 수교일의 최대의 갈등을 겪고 있죠. 최소한의 교류는 하고 있지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게 벌써 1년 반 가까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으르렁대는 이유가 뭘까요? 2년 전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제 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해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은 일본 제철에 대해 이춘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인당 1억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판결로 일본 현지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이 왜곡하고 있는 역사를 바로 잡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아나무인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며 서울의 일본 대사관과 도쿄 신일본 제철 본사 앞에서 지속적인 항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고가 강제동원 피해자이고 피고는 일본 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이죠. 따라서 일본 정부는 간섭을 하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현재 신일본 제철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나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일본 정부가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은 일제 전범 기업에 대한 자산을 현금화하기로 했습니다. 배상금 지급을 미루자 신일본 제철이 보유한 P&R 주식 81,075주 액면가 5천원 기준 4억 537만 5천원의 압류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현지는 더욱 큰 난리가 났죠. 사실상 자신들이 막을 방법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퇴임한 후 무언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입니다. 지난 10월 스가 일본 총리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는 한일 관계의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기 전에는 연말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의 논의 과정을 잘 아는 유력 소식통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초 일본 기업이 실제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까지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당시 일본 기업이 한결대로 배상금을 지급하면 한국 정부가 국내 기금을 모아 다시 돌려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이를 거부했죠.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배상금을 지급하는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는 것이 되고 이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되죠. 일본 방송들도 일제히 자금 현금화는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일본 제철 옛 친일철 죽음의 한국자산 매각 현금화 명령 절차를 위한 신문서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구지법 등은 일본 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합작 회사인 P&R 주식 매각 명령 절차를 밟기 위한 신문서에 대한 공시 송달 효력이 9일 0시부터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이날부터 일본 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 송달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이는 일본 제철이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 신문을 계속 회피해서 보낸 것입니다. 문서를 받지 않으니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신문서가 일본 제철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죠. 법원은 지난 6월 압류명령 결정문을 공시 송달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10월 주식현금화 매각 명령 신문서 등을 공시 송달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완벽히 뒤집어질 일만 남았네요. 일본에게 최후의 경고장을 날렸으니까요. 물론 9일부터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매각 명령이 자동으로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매각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 배상까지는 시일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매각 명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남아있고 일본 제철이 이를 거부하면 매각 명령문을 다시 송달해야 하는 절차도 있어서입니다. 다만 효력을 가할 재반의 준비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곧장 행동에 돌입할 테니까요.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은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제철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와 100%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협상을 고려하며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산 압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 극적인 타결을 하면 좋겠지만 일본이 과오를 인정할 가능성은 희박하죠. 한편 지난 10월 한국에 부임한 도미타 일본 대사는 내년 1월을 전후해 주미대사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토통신 등 일본의 언론들은 미국 통인 도미타 대사가 내년 1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기에 맞춰 주미대사로 이동할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곧 한국을 떠나는 도미타 고지 한국주재 일본 대사는 지난 8일 양국의 정치 문제와 별개로 한일 경제 및 민간 교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에서 9월 출범한 스가 정부는 한일 양국이 중요한 이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도미타 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양국 경제협력 관계는 상호 보완적이고 윈윈 관계라면서 한일 경제협력의 주체인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양국 기업인 특별 입국 절차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의 재개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기업인들에게 한일항공 노선을 다시 개통하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관련 소식은 어제 닥터시사TV가 전해드렸죠?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끊어진 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의 운항 재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방역을 이유로 거부의 입장을 밝혔죠. 한편 일본 정부의 여행 장려 정책은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정책을 이용한 이들이 통상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간스가 총리는 여행 장려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계속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난 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도쿄대 등의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일본 정부의 여행 장려 정책인 고투 트래블 이용자 중 2.6%가 지난 한 달 이내 후각 미각 이상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후각이나 미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상으로 꼽힙니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연령이나 건강 상태에 영향을 제거하는 등 통계적인 처리를 한 결과 고투 트래블을 이용한 이들이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비율은 고투 트래블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의 2배에 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